더하고 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부호가 번갈아 나오는 경우는 이제 1-1의 거듭제곱의 형태인데, 그러면 요거의 50승의 전개식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나오나? 50C 0 빼기 50C 1 더하기 50C 2 빼기 50C 3 땡땡땡 마지막에 빼기 50C 49 더하기 50C 50까지. 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주어진 식은 좀 형태가 달라요. 그죠? 주어진 식은 어디부터 있냐면 일단은 여기 붙어 있고,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요만큼을 통째로 라지 x라고 놓는다면 넘깁시다. 넘겨주시면 주어진 우리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넘겼을 때, 넘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50C 1 50C 2 마지막에 50C 49까지가 50C 0이랑 더하기 50C 5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죠? 이만큼이 2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5번. 다음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맨 앞에는 1 더하기 x에 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제곱에 3이 곱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조금씩 곱해져 있는데, x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어요. x제곱. 그러면 맨 앞에는 없고 x제곱이, 그 두 번째 항에는 3 곱하기 x제곱이 돼야 되니까 2c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은 4 곱하기 3c가 되죠. 3c 땡땡땡 마지막에 100 곱하기 99c가 되나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조합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나 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은 시그마로 바꿀 수도 있고요. 시그마로 바꾸면 K가 2부터 어디까지냐면 99까지고, 3이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KC가 되죠. 근데 요게 이제 2분의 K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애초에 1이 들어가도 얘가 0이라서 이거 1부터 시그마 해도 된다 그랬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얘가 2분의 1에 이렇게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1 K 곱하면 K 3승 마이너스 K, 너가 2분의 K가 1부터 99까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를 시그마를 해보면 너가 원래 2분의 99 곱하기 100이고, 이거의 제곱이고, 빼기 2분의 99 곱하기 100. 앞에 2분의 1 있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거 묶을 수 있나?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의 99 곱하기 100으로 묶으면 얘가 2분의 99 곱하기 100 100일인가? 100인가? 이렇게 되겠네? 앞에 2분의 1 있고.
근데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닌데 조합으로 바꾸라는 소린데 이거를 조합으로 바꾸려면 하키스틱 공식을 이용을 해서 바꾸라는 것 같기도 하고 하키스틱 공식 이용해서 바꿔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2C부터 3C 99C 요거를 합쳐주면 뭐가 나오냐면 100C3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긴 하지, 그지? 근데 요게 이제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3개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남아요. 지금 여기가 얘는 1개 남고 여기는 2개 남고 마지막이 3개니까 97개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하키스틱 공식 가지고 쓰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얘는 잘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수가 안 맞는데 뭔가? 하나의 조합으로 바꾸려면 100C, 3C, 2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가볼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100개에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원래가 이제 100개거든? 맨 끝에 게 100개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100개에다가 100C3 빼줄 건데 어떻게 빼면 되냐면 앞에 게 97개 2C2 다음에 96개 3C 마지막에 98C2까지죠 98C 자 이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 놓고 끝에서부터 한 개씩 묶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 2C2 더하기 3C2 마지막에 98C 요건 이제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또 2C2 더하기 3C2 마지막에는 97C 그리고 2C2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 2C2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얘가 지금 97개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97개가 있다고. 이렇게 57개 2C2만 있는 게 있고 2C 더하기 3C 2C, 3C, 4C 쭉쭉쭉 가서 2C2부터 98C2까지 더해진 것까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99C가 되죠. 99C 99C3 미안.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냐면 98C3이 돼요. 땡땡땡 너가 3C3이랑 똑같죠. 그럼 다시 얘네를 더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C4가 되겠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너는 100 곱하기 100C3 빼기 100C4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너랑 너는 얼마만큼 차이 나지? 얘를 어떻게 좀 얘로 바꿀 수 없을까? 100 곱하기 100C3 100 곱하기 100C3 100 원래 요거죠. 99 98 나누기 31 여기다 100이 한 개 더 곱해진 거고
얘는 빼기 431 네, 100 99 98 97 요렇게. 요거 조금 묶으면 어떻게 안 될까? 넌 4니까 4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요만큼이 묶이죠? 맞나? 여기까지 묶이죠? 97을 빼면 303인가? 오, 100, 99, 98, 303은 3 곱하기 101이네. 나누기 431. 그러면 앞에 3. 오. 자, 요게 이제 바로 누가 되냐면 3 곱하기 101 C4가 되네요. 이렇게 되겠네. 답이 5번에 있네. 얘는 이제 하키스틱 공식을 여러 번 좀 써서 만들어 봤고, 이거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 미분을 하는 방법이 아마 있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조합기호로 표현하기에는 요거밖에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일단은 하키스틱 공식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변형을 하는 뭐 이런 문제다라는 것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전개식에서 항이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구해달래. 얘는 x 더하기 1의 8승, 이쪽이 2x-1의 5승. 자, 일단은 우리가 이쪽에서 개수가 가장 큰 건 누구죠? 이쪽에서 가장 큰 건 항상 어디 있어? 항상 정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있어요. 얘는 8C4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8C4 곱하기 x의 4승일 때 이게 이제 가장 커요.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 보면 정 가운데 있는 항들이 가장 큽니다. 항상. 얘는 조금 달라. 그렇다고 이게 옷이 2랑 옷이 3 뭐 요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 2곱 마이너스 1이라서 그렇지, 그지? 결국에는 내가 2x가 거듭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거듭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이제 nck, ock에 k승 5 빼기 k승. 자, 값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려면 최소한 양수는 나와야 되겠지. 너가 양수가 되려면 얘가 짝수가 돼야 돼요. 요게 짝수가 나오려면 너는 홀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1, 3, 5 중에 하나일 텐데 1은 일단은 값이 좀 작죠. 1일 때가 10입니다. 3일 때는 5C3이니까 10 곱하기 3에 3이 2의 거듭제곱이 곱하기 8이죠. 자, 5일 때가 5C5니까 1이고 2의 5승이니까 32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가장 커요. 그래서 언제냐면 x의 3승일 때, 이쪽은 x의 4승일 때 곱해주면 x의 7승의 개수가 가장 큰 값을 갖는다. 80 곱하기 8C4라는 값을 갖는다. 차수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뭐 곧잘 푸신 것 같다. 다음에 준호는 왜 숙제 안 냈어? 다 못 끝냈다가 얼마나 한 건지 그래도 내야 뭐 평가를 하지? 순대까지는 내는 거예요, 그냥. 보자. 질문이 30, 29, 39, 45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질문이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30번이랑 29번 30번
그리고 39, 45, 질문이 좀 많네. 48, 52, 60,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62 혹시 저만 질문이면 지우시고. 그래? 응. 다 한 명씩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질문이 겹친 게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한 명짜리인데 한 명짜리로 다 쓴 건 아닙니다. 합집합하면 항상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분자에서는 x 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x 제곱의 개수를 찾아놓고 그거를 x로 나누면 x가 될 테니까 그럼 1 더하기 2x의 4승이랑 이쪽이 4 더하기 2x 제곱 전체의 3승인데 x제곱이 나오려면 이쪽이 상수항이 나오고 이쪽이 x제곱이 나올 수 있지, 그지? 너가 한 번 골라지는 거니까 3c 1 곱하기 요게 2번 4의 제곱 2x제곱의 1승 이런 식으로 하면 x제곱 만들어지죠. 또 다른 하나는 이쪽이 x제곱이 나오고 즉 요거를 이제 두 번을 고르는 거지. 그럼 4c2 2x가 2번 이쪽에서 상수항 나오는 거죠. 4의 3승이죠. 두 개 더해서 개수 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그마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fn이라는 함수 자체가 시그마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EK C1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모았냐면 요 뒷자리가 홀수인 것만 모았죠. 이렇게 그럼 홀수인 것들의 합은 항상 뭐가 됐냐면 2에 2 K-1승이 되겠지. 요게 이제 n인 거니까 원래 항상 2에 n-1승이에요. 홀수 번째 합, 짝수 번째 합은 이거를 다시 내가 시그마를 한 게 fn인 거야. 그러면 2의 2k-1승을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한 것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럼 등비수열 합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첫 항 1 들어가면 2고 항의 개수는 n개고 그러면 공비는 4짜리죠. 4 빼기 1분의 2 곱하기 4의 n승 빼기 1. 자, 여기까지가 fn이에요. 여기다가 5 넣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고 39번 봅시다. 다음 전개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항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언제 각각을 어떻게 선택해야 개수가 유리수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너랑 세제곱근 루트 2랑 총 100번을 곱할 건데 그럼 결국에는 루트 3의 x승이 몇 번 곱해지고 세제곱근 루트 2가 몇 번 곱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를 적당히 곱해서 서로 이제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잘 없고 각각이 유리수가 돼야 되죠. 각각이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루트 3은 기본적으로 짝수번 제곱을 해야 유리수가 되고 우리 2라는 수는 세제곱근 루트 2라는 수는 3의 배수승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너가 짝수번 골라지고 3의 배수번 골라지면 100이 될 수 있는 합이 100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너가 짝수면 너가 짝수야. 왜냐면 100이 짝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얘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짝수가 되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6의 배수가 됩니다. 짠.
즉 우리가 이것을 고를 수 있는 횟수는 6의 배수 번 골라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0부터 가능합니다. 0, 6, 96까지 이거의 개수를 세시면 이거에 맞춰서 너는 100부터 출발해서 4, 아니지 94, 96일 때가 4까지 이렇게. 어쨌거나 유리수 나오죠. 요거의 개수는 6으로 나눠주시면 16이니까 17개죠. 그래서 6의 배수라고 생각해서 0을 빼먹고 세시는 경우가 덜어 있다. 혹시 본인이 답을 2번이라고 썼으면 그래서 틀렸다. 45번. 다음 전개식에서 x3승의 개수가 7일 때 a의 값을 구해보자. 우리가 x3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사실은 2항 정리 아니고 3항 정리입니다. 3항 정리. 3항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얘가 이렇게 된 거지. ax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x가 있고 플러스 1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7번을 고를 거야. 그럼 각각을 몇 번을 고르면 될까? x3승을 만들려면 일단은 x3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이거를 한 번 고르고 너를 2번 고르고 너를 남은 4번을 고르는 방법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아니죠. 이거 한 번 골라야 되죠. 죄송. 자, 두 번째 방법은 너를 고르지 않고 얘를 3번 고르는 것도 가능해. 이렇게.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ax 제곱의 1승 마이너스 x의 1승 1의 5승. 아이고 곱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곱해지는데 앞에 원래 NCK라는 요소가 있잖아. 예를 들면 10개 중에 4개를 고른다 이런 게 있었거든. 그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10개의 항 중에서 예를 들면 X가 되는 4개를 선택을 한 거야. 사실은 X 4개랑 X가 아닌 거 6개를 나열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AX 제곱이라는 거 1개랑 마이너스 X라는 거 1개, 그 다음에 1, 5개를 나열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7팩토리얼 나누기 1팩, 1팩, 5팩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곱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2개밖에 없잖아. 얘는 좀 더 쉽죠. 얘는 마이너스 X가 3번, 1이 4번. 곱해지는 거는 원래 7팩 나누기 3개, 4개니까 3팩, 4팩. 답은 너 더하기 너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7이라는 거지.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이제 약분이 되면 아마 42 근데 a고 마이너스 42a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a가 없고 마이너스 1, 1 여기 3팩, 4팩이니까 35가 나오죠. 마이너스 35가 나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오죠. 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48번 48번 오타죠. 오타 21시 12시 21 이상하죠. 12시 2에요. 12시 2 12시 1부터 12시 11까지를 이제 합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고 12시 1부터 12시 11이니까 요것도 맨 앞뒤로 뭐가 빠져 있냐면 12시 0이랑 12시 12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2의 12승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너네 보고 요거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2의 12승이 4048 된다 정도는 뭐 아니지? 4096이 된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얘는 4094가 됩니다. 이렇게. 1024 곱하기 4 빼기 2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94가 되겠지.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자, 52번까지만 볼게요. 52번 우리 수업 때 했는데 이거? 그죠? 이거 양쪽으로 나열해서 되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이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보시면 너가 x랑 x분의 1
이쪽이 x제곱이랑 1 세제곱. 자, x 구승의 개수, 그 다음에 x의 개수죠. x 구승을 만드는 경우랑 x를 만드는 경우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차수를 보기로 했었는데, 얘는 지금 너만 5번 고르면 x의 5승이 나오고, 얘만 5번 고르면 x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는데, 얘를 4번 너를 한 번 선택하면 x의 3승, 3번 2번 선택하면 x의 1승, 이런 식으로 차수가 2씩 줄어듭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x의 6승부터 4승, 2승, 뭐 0승까지, 상수항까지. 자, 각각의 앞에 있는 개수를 생각을 해볼게. 너는 얘를 5번 고른 거니까 5C5가 됩니다. 얘는 5C4가 되겠죠? 5C3, 5C2, 5C1, 5C0까지. 자, 이쪽은 3C, 3부터 2, 1, 0까지 될 수 있는 거를 다 써주세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어떤 것들을 곱했을 때 우리가 x의 9승이랑 x의 1승이 나온지를 고를 건데, 일단은 제일 쉽게 보이는 x 9승은 요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55 곱하기 3c니까 3 됩니다. 3. 그 다음에 요거 가능하죠? 이렇게 3승 6승 5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있나요? 이거랑 이거 말고는 없죠. 아무리 곱해도 x의 9승이 되는 건 없고, 여기까지가 a가 되겠다. 자, x의 1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아요. x의 0승이랑 이렇게 곱할 수 있고, 그럼 얼마냐면 10 곱하기 1이라서 10.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승 곱할 수 있죠? 10 곱하기 3이라서 30. 마지막으로 x 4승이랑 x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x 6승이랑 마이너스 5승 곱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연결하는 걸로 보여드리면 너랑 너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더 너랑 너니까 3, 5, 15. 마지막으로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각각 이렇게 나온다. 됐죠? 너 때문에 설명해 줬는데 졸면 어떡해.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 오늘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어차피 중간에 쉬는 것보다 그냥 지금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만 먼저 나눠줄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가서 빨리 잠 깨고 오세요. 소율이는 카페인 같은 거 잘 안 먹니? 잘 안 받아? 아, 진짜? 근데 사실 이 첫 단원은 일반적인 경우의 수 단원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조건부 확률 개념이 이제 확률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쪽이 조금 어렵고,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쉽다. 오늘은 확률의 뜻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확률의 뜻. 자, 확률은 우리가 확률이라고 쓰기도 하고, 해석상으로는 비율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확률과 비율은 비슷하게 이쪽에서 사용이 되는데, 확률, 비율의 개념이다. 쉽게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이 5명이 있죠. 5명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5분의 1이지만, 그러면 5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했을 때 여학생이 뽑힐 확률도 5분의 1이죠. 왜냐하면 비율이 5분의 1이니까 5명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각각 한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총 5가지. 그 중에 여학생인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면 경우의 수 5개 전체분의 특정 경우의 수, 여학생이라는 한 가지 경우. 그래서 전체 중에서의 비율과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 시행, 그다음에 사건, 표본 공간, 뭐 근원 사건, 합사건, 곱사건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원래 시행이 먼저예요.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고 시행은 뭐냐면 뭔가 어떤 행위를 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에 눈이 나오겠죠. 그때 그 주사위에 눈이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내가 어떤 특정 관찰을 하겠대. 그 주사위의 눈의 뭐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관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주사위의 눈 숫자 자체를 관찰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주사위를 내가 예컨대 2개를 던졌어. 자, 시행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고 내가 그 행위 이후에 어떤 종류의 관찰을 하는지에 따라서 확률 자체는 달라지는 거야.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칩시다.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하나의 눈은 4가 나오고 하나의 눈은 5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관찰이라는 거를 했을 때 이 주사위 각각의 눈에 대한 관찰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주사위 눈의 합을 관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주사위 눈의 합은 9가 되겠지, 그지? 내가 합을 관찰하게 되면 4랑 5가 나온 거랑 3과 6이 나온 거는 똑같이 이제 9기 때문에 9라는 관찰을 했을 때의 어떤 원소들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한 거고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관찰에 따른 그 결과물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순서상으로 보겠다는 거야. 주사위가 2개가 있으니까 주사위 A, B라고 합시다. 자, 4,5가 나온 거죠. 그럼 원래 1부터 6까지 총 36개가 있어요. 36개의 순서상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떤 확률을 보고 싶었냐면 눈이 합이 뭐 9가 되는 9, 1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그럼 합이 9다 이게 어떤 사건인 거라고. 이 사건을 어떤 특정 사건을 보통 이제 A라고 부릅니다. 이걸 A라고 놨네. 그냥 스몰 ab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A라는 사건은 두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합이 9가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합이 9가 되는 거는 순서상상 어떤 게 가능하냐면 36부터 5, 4, 6, 3까지 4개가 가능하죠. 그지? 그러면 내가 9, 1 확률 자체를 물어본다는 거는 너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데 원래 우리가 전체 1,1부터 6,6까지 순서상 전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전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집합 개념으로는 전체 집합인 거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 합이 9가 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6개 중에 4개니까 그러한 사건 A가 등장할 확률은 이렇게 사용하고 PA 너가 9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36분의 4가 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밑에 거는 뭘 구한 거야? 우리가 주사위 눈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9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내가 찾은 거예요. 순서상의 개수를 센 거죠. 위에 거는 이제 앞에 1부터 6, 뒤에 1부터 6 곱하기 6이라서 총 36개. 그래서 이때 한 개 한 개의 원소를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약간 이 시행을 이루는 가장 근원 입자인, 가장 근본 입자인,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단위인 거죠. 집합의 크기가 1짜리인 집합인 거지. A라는 사건은 집합의 크기가 얼마짜리야? 4짜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 사건은 이 한 개 한 개의 원소들을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고
사건은 특정 조건을 관찰한 거예요. 관찰을 하겠다. 그래서 관찰한 그 어떤 결과물인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 자체는 집합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나열하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너네가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서로 나눠주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PA는 전체 경우의 수는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NS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NA 이렇게 표현한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게요. 우리가 X 더하기 아니지? 3명한테 3명에게 같은 공 4개를 3개만 주자. 3개를 나눠줄 때 보통 임의로 나눠줄 때 한 명이 모든 공을 받을 확률은 얼마일까? 자, 이게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이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인데, 자, 너네가 만약에 원래 3명에게 같은 공 3개를 이제 자유로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몇 가지겠어?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3명에게 같은 걸 3개를 나눠줘. 어떻게 구하지? 3? 빨리, 어떻게 해? 민주 기억나? 같은 걸 나눠주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같은 대상을 나눠줄 때. 소율이 기억 안 나? 이렇게 구했잖아. 3H3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 중복조합 이용하지 않았어? 지지난 시간에. 주는 모를 수 있어요. 중복조합 그때 우리 지지난 시간 수업이라. 자, 어쨌거나 요건데, 그럼 자, 한 명이 모든 공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 A가 다 받고 B가 다 받고 C가 다 받는 3가지지. 그럼 3H3을 계산해 보면 너가 얼마냐면 6이 1C3이라서 5C3이라서 10가지거든. 그러면 답은 10분의 A가 다 받거나 B가 다 받거나 C가 다 받거나 3 이렇게 될 것 같잖아? 사실은 한 명 아니다. 그냥 A라고 하든가. A가 A, B, C A가 모든 공을 받을 확률은 그러면 원래 10분의 1이 돼야 되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럴까? 내가 여기 예를 들면 남학생 3명한테 뭐 여기 뭐 공이 3개가 있어. 내가 아무한테나 던졌어. 3개를. 3번을. 그럼 네가 다 받을 확률이 10분의 1이 될 것 같아? 아니겠지? 얼마일 것 같아? 얼마겠니? 자, 임의라는 거는 내가 선호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냥 동일한 확률로 각각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3개를. 어떻게 될 것 같아? 공 3개를. 막 3개를 나눠줬어. 너만 다 받을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 네가 이런 거 안 배웠어도 얼마일 것 같아? 자, 그럼 한 개를 네가 받는다고 치자. 3개 중에서. 그럼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럼 그 다음 것도 네가 받을 확률은? 그러면 둘 다 네가 받았을 확률은? 9분의 1이겠지. 그럼 그 다음 것도 네가 받을 확률은? 27분의 1이겠죠. 그럼 그 괴리는 어디서 생길까? 즉 맞는 답은 뭘까? 10분의 1일까? 27분의 1일까? 지금 내가 공 나눠줄 때 같은 공을 3개를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같은 공을 내가 3개를 랜덤하게 나눠주는 거랑 구분이 되는 3개의 공을 랜덤하게 나눠주는 거랑 네가 3개를 다 받을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다를까?
내가 공이 구분된다고 해서? 너 내가 같다고 해놓고 밑에다가 몰래 막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놓고 나눠준다고 하면 니네가 알 길이 있어? 없지.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는 확률이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임의로 나눠준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이 같은 공 3개를 나눠주는 걸 중복조합으로 해석을 한 거는 뭐였냐면 중복조합은 순서쌍의 개수예요. 지금 3명이 받을 수 있는 공의 개수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라고. 근데 애시당초에 300 이렇게 받을 확률과 111 받을 확률 자체가 달라. 왜 다르게 되냐면 111은 골고루 한 개씩 받은 거지. 그치? 즉 내가 3개가 공이 있으면 너네 3명한테 나열하는 가지 수인 몇 가지냐면 6가지예요. 근데 한 명한테 다 줘. 그럼 한 가지지. 즉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너보다는 정확히 6배가 높아. 한 개씩 받을 확률 자체가. 한 명한테 운 나쁘게 다 들어갈 확률보다는. 그래서 이 하나의 순서쌍과 이 하나의 순서쌍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확률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찰에서 우리는 이 순서쌍들이 뭐가 되지 않냐면 근원 사건이 되질 않아요. 근원 사건은 사실은 이 111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사실은 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구성 원소가 6개짜리는 하나의 큰 분자라고 사실은 이렇게. 얘는 하나의 원자인데 얘는 단일 원자로 구성된 분자라면 얘는 6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인 거예요. 근데 근원 사건은 원자의 개념이라고. 그럼 근원 사건으로 보질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6개로 쪼개놔요. 근원 사건이라고. 그걸 다 쪼갠 게 바로 뭐냐면 3개의 공을 서로 다르게 관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 공별로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의 3승이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가 돼야 된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일반적인 경우의 수와 확률의 차이를 보여준 거야. 이게 옛날에 중동고등학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2018년인가 그럴 거야. 2017년인가 2018년인가 내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서로 같은 공을 나눠주는 확률 문제 정확히 내가 지금 써놓은 이게 나왔거든. 근데 만약에 서로 같은 공을 나눠줬을 때 그 순서쌍을 니네가 나열을 했어. 그럼 순서쌍 자체는 10개가 돼. 그 순서쌍 중에 하나를 뽑아서 300이 뽑힐 확률은 10개 중에서 1개니까 10분의 1이 되는 게 맞아. 즉 너네가 정말로 그냥 나눠줬을 때의 확률이랑 각각을 이제 나눠주고 나서 그 받은 개수를 순서쌍을 쭉 나열을 했어. 순서쌍 자체는 이만큼 개가 나온 게 맞아. 10개가 나온 게 맞아. 그럼 10개 중에 1개를 고른 확률은 10분의 1이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이거를 그냥 나눠줬을 때 이게 발생할 확률은 얘네가 확률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순서쌍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르면 너를 고를 확률이나 너를 고를 확률은 서로 같게 된단 말이야. 얘도 1개고 얘도 1개니까 순서쌍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가볍게만 이해를 하시고 어지간해서는 너네가 그냥 이렇게 풀면 거의 다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할 거는 뭐냐면 자, 너네가 뭔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대상끼리 서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편해? 아니면 대상끼리 서로 다 다른 게 편해? 중복이 되는 게 편해? 안 되는 게 편해? 중복이 안 되는 게 편하지. 서로 다 다른 게 편하지. 예를 들면 A, B, C, D를 나열하는 거랑 A, B, C를 나열하는 거는 두 개가 서로 같아지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냐 막 이런 거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확률에서는 사실 그 서로 같은 애들을 그냥 서로 다르게 놓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계산을 하더라도 같게 나온다고. 그래서 서로 대상끼리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더라도 다르게 놓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쉬울 때가 있다. 자, 무슨 소리냐면 A, B, C 중을 나열을 하는데 이때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너네가 얘네를 전체 가지수를 이제 A끼리 일치하니까 4팩 나누기 2팩으로 보고 A끼리 그 다음에 또 나열하고 B랑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되게 불편합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바꾼다고 그냥 A1, A2 이렇게 바꿔놓고 얘네랑 너랑 이웃하는 거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얘네랑 얘랑 나열을 할 때 B랑 A랑 이웃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 이웃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대충 나열한다고 치면 이웃한 경우가 많겠지. 왜냐면 A는 2개나 있고 B가 하나 있고 나머지 C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전체 4팩토리얼에서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뺄 것 같아요. 이웃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 B, C, A, A. 그 다음에 A, A, B, C. 아니 뭐야. C, B. 이런 식으로 C라는 녀석이 칸막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서. A와 B를 분리해 줘야 된다고. 이런 구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A1, A2 있고 A1, A2 있으니까 두 가지라서 네 가지죠. 이거를 전체 가지수 4팩토리얼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확률이라는 거야. 지금 나는 상황을 어떻게 봤어? 원래 A끼리 구분이 안 되는데 A끼리 구분이 된다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놓고 나열하는 관점으로 보겠다고. 왜냐면 A가 2개이기 때문에 A와 A는 사실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다만 바꾸더라도 유관상 구분은 안 될 뿐이지. 근데 이제 나열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얘네가 서로 다를 때랑 같을 때랑 사실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르게 놓고 푸시는 게 유리하다. 요게 이쪽 확률에서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두 번째.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합사건, 그 다음에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요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 있는 거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자, 합사건은 뭐냐면 A와 B 중에 하나, A 또는 B가 일어나는, 즉 합집합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냥 아까 너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념으로는 A 합집합 B인 거고, 곱사건은 교집합을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 왜 곱사건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확률끼리 곱해지기 때문에 곱사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반사건 밑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인 것과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인 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 배반 사건은 뭐냐면 A와 B가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즉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를 말해.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을 굴렸을 때 주사위 눈이 홀수다라는 사건과 주사위의 눈이 6이다라는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6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자,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3의 배수다라는 사건이 A, 주사위 눈이 2의 배수다, 짝수다라는 사건이 B라고 한다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 6이 될 수 있죠. 6이 되면 3의 배수이기도 하고 짝수이기도 하죠. 교집합이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건을 주사위를 굴리는 게 아니라 1부터 5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사건이 A, 짝수인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사건 A와 B는 배반이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1부터 5까지 제한을 했으니까. 1부터 5에서 3의 배수는 3, 1부터 5에서 짝수는 2랑 4가 되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즉 전체 집합을 어떤 범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조건에 대해서 배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이건 너네 함수할 때 왜 공수할 때 그런 거 있잖아. 항등함수의 개수 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항등함수의 개수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y는 x지만 그 위에 있는 점들만으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지? 꼭 정확히 y는 x일 필요는 없지.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대해서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르다. 자, 여사건은 뭔지 알죠? A의 여집합을 여사건이라고 부른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즉 전체에서 A를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자, P. 자, 합사건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구하게 돼 있냐면 이렇게 구하게 돼 있다고. 너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 이런 식으로 구하게 돼 있죠? 이거를 각각을 전체 원소의 개수로 나눠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나눠줬더니 맨 앞에 거는 PA라고 쓸 수 있고 PB라고 쓸 수 있고 빼기 PA 교 B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원래 너가 넌데 전체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면 원소의 개수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확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확률도 역시 원소의 개수처럼 두 확률을 더하고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보통은 이거 자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로 나누죠. 확률을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더하고 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 원소의 개수 따로 뭐 셀 거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요거를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사건의 확률인 P A의 여사건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의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역시 분모를 뭘로 나눴냐면 전체 원소의 개수로 나눠줬다고. 따로따로 분배를 해보시면 NS분의 NS가 1이 되고 너분의 너니까 PA가 되죠. 근데 이것도 해석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야. 이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거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당연히 둘을 서로 더하게 되면 전체 확률인 1이 되겠죠. 1. 비율적으로 1이 되는 게 이제 전체 확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너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정확히 언제 쓰이게 되냐면 여러분이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여러분이 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2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를 너네가 다 셀 수도 있겠지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더해주고 3의 배수 나올 확률을 더해주고 2와 3의 배수가 동시에 나올 확률을 빼주는 거지, 그지? 원소의 개수로는 이제 처음에 3개 더하고 2개 더하고 1개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개가 되는 거지. 예컨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인 건데 이 확률의 덧셈 정리와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여사건이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네 합집합과 여사건을 결합하면 뭐가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알아 몰라? 드모르간의 정리죠? 알잖아. 이렇게 된다. 그렇다는 거는 나는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P A 합 B는 사실은 1 빼기 P A 합 B 여사건인데 너는 사실은 1 빼기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표현상 예를 들어 볼게.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니거나
5의 배수가 아닌 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확률로 바꾸면 1부터 100까지 하나를 뽑았는데 3의 배수가 아니거나 5의 배수가 아닌 수를 뽑을 확률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선생님 그냥 뭐 경우의 수로 한번 세볼게요. 봐봐. 3의 배수가 아니거나 5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어. 뭐가 아니거나 뭐가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를 사건을 A라고 부릅시다. 거나니까 또는이죠. 또는 너를 B라고 부를게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거는 P, A, 아니지? N, A, 합 B를 물어보고 있어. A거나 B거나. 근데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게 A예요. 5의 배수가 아닌 게 B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 보면 A의 여사건이 뭐가 되냐면 3의 배수인 거죠. 그지?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이 5의 배수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3의 배수, 5의 배수 교집합인 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15의 배수겠죠. 이렇게. 그럼 너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몇 개 나와요? 15의 배수 몇 개 있지? 아마 6개 있을 겁니다. 15부터 90까지. 그러니 너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를 전체에서 뺀 100 빼기 6이라는 거야. 짠. 그래서 답이 94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을 니네가 나열하고 5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을 나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걔네끼리 이제 겹치는 것도 있고 모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3의 배수가 아니거나 5의 배수가 아닌 거를 나는 세고 싶은데, 즉 누구를 세면 안 되냐면 3의 배수는 세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5의 배수는 세면 안 돼. 근데 3의 배수지만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세도 되는 거지. 왜냐면 아니거나 아니거나니까. 5의 배수가 아니어도 되고 3의 배수가 아니어도 돼. 3의 배수지만 5의 배수인 거는 3의 배수지만 5의 배수가 아닌 것도 괜찮고 5의 배수지만 3의 배수가 아닌 것도 괜찮아. 즉 이 조건상 내가 세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거는 누구만 안 되냐면 15의 배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의 배수만 전체에서 빼면 된다고. 요게 대표적인 덧셈 정리와 6건의 확률을 결합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확률의 덧셈 정리의 해결입니다. 이해가? 근데 사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름이 붙여서 그렇지 꼭 확률 문제로만 낼까 이게 사실 경우에서 구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조건 2개짜리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뭘 또 조금 볼 거냐면, 자,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게 이쪽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냥 여사건 자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되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한다고 칩시다. P, A 교비를 너네가 구하고 싶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까? 또 뭐 1부터 100까지 합시다. 수, 중. 2가지 조건을 주겠대. 첫 번째 3의 배수 2고, 두 번째 7의 배수가 아닌 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렇다고 칩시다. 3의 배수다 라는 조건을 A라고 보고 7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조건을 B라고 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뭘 찾고 싶냐면 N, A 교비를 찾고 싶어. 마지막에 너를 100으로 나눠주면 확률로 바뀌는 거고, 그럼 N, A 교비를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겠냐는 거지. 너네가 3의 배수 중에서 7의 배수 아닌 걸 센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3의 배수 나열하고서 그 중에 7의 배수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거를 구하라고는 했는데 이거를 3의 배수인 것 중에서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뭐인 걸 빼주면 될까? 다시 우리는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가 아닌 거를 세고 싶어.
그래서 일단 나는 뭘 셌냐면 3의 배수를 전체를 일단 세봤어. 그럼 그 중에서 뭘 빼면 될까? 3의 배수이고 7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거를 빼버리면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아닌 것만 남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NA에서 빼기 NA 교 B의 여사건 이렇게 한다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A 빼기 B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차집합. 그지? 즉 여기는 3의 배수인 거야. 얘가 뭐냐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의 배수냐면 21의 배수죠. 자, 3의 배수는 몇 개 있냐면 33개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7의 배수인 거는 21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답은 그래서 29가 된다고. 확률로 치면 100분의 29가 된다고 이렇게. 자, 이 여사건이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A, B를 둘 다 어떻게 했어? 둘 다 여사건으로 바꿨지. 여기서는 누구만 여사건으로 바꿨어? 얘만 여사건으로 바꿨지. 즉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내가 그 명제의 부정을 관찰했을 때 어느 쪽이 내가 판단하기가 더 수월한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자, 문제에서 뭐 하다 보면 맨날 뭐 A랑 B가 뭐 이웃하네 만에 여자애들끼리 이웃하네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조건을 딱 보고 나는 이거는 이웃하는 상황을 해결하기가 편하다? 그럼 이웃하게 푸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 걸 하는 게 편해?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를 구해서 빼는 거고. 근데 뺄 때 전체에서 항상 너를 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서 뺐어? 지금 전체에서 뺀 거 아니잖아. A에서 A를 만족하면서 B가 아닌 걸 뺀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여사건만 본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때? 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 7의 배수가 아닌 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배수네 만에 하는 거는 배수 쪽을 구하는 게 편해? 배수가 아닌 걸 구하는 게 편해? 항상 배수인 걸 구하는 게 편해요. 그지? 근데 조건 자체는 배수가 아니고 아니래며. 그럼 A교 B를 물어보고 있긴 한데 내가 판단 자체는 뭐가 판단하기가 쉽냐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을 판단하기가 수월해. 그러니까 각각을 여사건을 하는 거지. 즉 이렇게 NA로 가자. 너는 N 전체에서 빼기 N A교 B 여.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방금 했던 드모르간의 법칙의 개념이죠. 자, 해보시면 여집합이니까 A여 B여 빼기 N A여 합교 B여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뭐였냐면 A여 합 B여니까 이렇게. 자, 요거 요렇게 바꿀 수 있죠. A 여집합 합쳐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더하기 B의 여집합 빼기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걸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자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자, 이거 뭐였어? N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야? 3의 배수인 거. 몇 개? 33개. NB의 여집합 뭐야? 7의 배수인 거. 몇 개? 14개. 얘는 3의 배수이고 7의 배수인 거. 아까 몇 개였어? 4개였지. 빼면 몇 개 나와? 43개 나오지. 43개를 어디서 빼? 전체 100개에서 뺀다고. 답은 57 이렇게 나와. 이것도 역시 여사건의 확률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해주기는 했는데 확률 파트에서 이거를 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앞선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다 사용하는 개념이야. 다 사용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요 여러 개의 조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 지금 선생님이 조건 2개밖에 안 줬죠? 조건 3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걸 C라고 부르겠지. 자, 만약에 조건이 3개야. A, B, C야. 근데 해보니까 얘만 여사건이 구하기가 쉬워.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게 편해.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겠어? B 교집합 C에서 뭘 빼주면 돼? B 교 C 교 A의 여집합 이렇게 딱 뺀다고 이렇게. 이거 내가 없는 거 맞는 거 같아? 아니야. 3개짜리 조건 개 많이 나와. 2개짜리가 쉬운 거고 3개짜리가 조금 어렵고 3개짜리 정도가 보통 확통 30번 뭐 이런데 곧잘 나온다고. 내신에는 많이 나오고. 됐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집합
그 다음에 어떤 요 드모르간의 법칙, 여사건, 여집합 이런 것들, 합집합, 교집합 잘 해결하시면 이쪽은 어렵지 않다. 개념은 이게 끝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내가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주어진 상황을 진짜로 만족하는 거를 찾는 게 편할까? 아니면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할까? 혹은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일부 조건에 대한 부정을 구하는 게 편할까? 그대로 구하는 게 편할까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일단 주어진 대로 막 질질 나열하고 막 조건 만족하게 경우의 수하고 이게 아니라 이 조건 내가 생으로 쓰는 게 편한가? 아니면 여사건이 편한가? 일단은 여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심을 해본다. 조건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조건에 대한 부정도 역시 의심을 해본다 라는 겁니다. 됐죠? 거기 보시면 확률의 기본 성질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당연히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값이겠지. 확률 뭐 1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확률이니까.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그럴 수는 없겠죠. 0보단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이거 나중에 우리 확률 분포라는 개념 배울 때 뭐 또 중요하게 쓰이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뭐 그다음에 공사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공사건이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 간단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사건이라고 해서 1부터 4번까지만 얼른 풀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사건 자 근데 봐봐. 이쪽 여사건에 대한 관찰의 특징이 뭐냐면 너네가 여사건으로 관찰을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릴까? 안 풀릴 것 같아. 안 풀릴 거 아니야. 여사건 안 쓰면 아니겠죠. 여사건을 그러면 자꾸 관찰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여사건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더 쉬우니까, 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사건이 항상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항상 가지수가 두 가지라는 거야. 이거를 이 조건을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과 이 조건의 부정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법. 남녀가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봐봐. 예를 들면 A, B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이웃하게 나열하는 게 편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게 편해? 두 사람이면? 그냥 이웃하는 게 편하지.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어도 이웃하는 거 전체에서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자, 근데 세 사람이야. 너네가 10명을 나열하는데 세 사람이 서로 이웃하게 나열된,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된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럼 세 사람이 이웃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세 사람 중에서도 어느 두 사람도 가까이 붙어 있지 않다는 소리야. 그지? 그럼 얘는 두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을 때랑 뭐 세 사람 다 붙어 있을 때랑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A, B, C인지 B, C, A인지 뭐 경우를 굉장히 나눠야 된다고.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세 사람 다 떨어져 있는,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7명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3명을 배열하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즉 대상이 3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해. 그러니까 이거는 유불리의 문제지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요. 경우의 수와 확률이. 왜? 어떻게 하면 나오긴 하거든. 너네가 막 거지같이 풀어도 나올 때가 많아. 근데 막 한 문제 푸는데 10분 걸려. 근데 사실은 여사건을 풀면 한 2줄이면 끝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안 하면 확률과 통계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너네가 졸라 다 쓰고 그거 다 세겠다? 그렇게 하면 한 30분에 한 문제씩은 풀 수 있겠지. 무슨 의미가 있어. 나중에 어차피 28, 29, 30 어려운 것들 풀려고 푸는 건데 너네 수능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죠? 아 잠깐만. 그치. 아 너네가 섞여 있구나. 여기 지금 기존 수능과 기존 이제 그 다음 수능을 보는 그죠? 세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나중에 이제 나중 수능에는 안 하게 되죠. 지금 현 고1 이하는 다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 나오는 거고 현 고2 이상은 미적분 선택을 할 수 있고 확률과 통계를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가 나오면 보통 어려운 데서 이제 여사건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8까지 그때 하나를 꺼내는 시행에서 자, 표본 공간 밑줄,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을 말해요. 전체 집합. 그럼 봐봐. 8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겠어? 1부터
8까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8개다 이렇게 된다고. 자, 두 번째. 적혀있는 공이 홀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사건이 A. 자, A라는 집합은 그러면 홀수인 원소들을 포함한 집합이야. 즉 A를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1, 3, 5, 7이 되겠지, 그지? 그다음 B는 2 이상 6 이하의 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온 사건이 B. 즉 B는 2부터 6까지야. 그럼 NA 교비를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2부터 6 중에서도 홀수만 관찰을 하라는 거잖아. 그럼 누구랑 누구야? 3하고 5밖에 없죠? 몇 개예요? 2개라고. 답은 8 더하기 2라서 10이 되겠죠. 이렇게 푼다. 여러분이 밑에 있는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A.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3개죠. 그죠? NA는 3. 그 다음에 3 이상 나오는 게 B고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C인데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자 즉 B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C가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즉 3 이상의 눈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즉 누가 가능하냐면 4하고 5가 가능하죠. 그죠? 나머지는 6의 약수죠. 3하고 6은 6의 약수죠. 그래서 B, 교, C의 여집합 얘가 4하고 5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된다. 3 더하기 2니까 답은 5가 돼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넘어갑니다. 3번도 풀어보세요.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차이가 1이 되는 사건이 있고 합이 7이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자, 3번은 너네가 집합을 다 구성할 필요가 없어. 아까 내가 배반 사건이 뭐라고 그랬지?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둘에 뭐가 없다? 둘에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사건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거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날씨가 맑고 비가 온다. 약간 이런 게 불가능해. 사실 맑은데 비가 올 때도 있죠. 여우비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가끔 쨍쨍한 데만 비 올 때 있죠. 뭐 무지개. 그럼 봐봐. 두 눈의 수의 차이가 1인데 합이 7이 되는 사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3, 4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두 눈의 차이가 1인데 서로 같을 수가 있나? 당연히 안 되지. 합이 7인데 서로 같을 수 있나? 원래는 되지. 2분의 7이니까. 하지만 주사위 눈 입장에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A, B만 교집합이 있을 수 있고 A, C와 B, C는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둘은 배반이라는 거야. 이렇게 푼다고. 그 답은 니은 디귿이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4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4번 해보세요.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이제 6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n의 배수. 예를 들면 B2는 246, B3은 36, B4는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언제 배반이 될 수 있을까? 어떤 n의 배수를 하게 되면 배반 사건이 될까? 이렇게 찾는다고. A는 246이 된다. A는 246. 이쪽은 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냥.
A라는 집합은 246인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떤 수의 배수들로 구성이 됐을 때 교집합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너네가 만약에 2의 배수로 구성을 했어. 그럼 B에는 뭐가 되냐면 정확히 246이 된다고. 그냥 교집합이 있으니까 배반이 아니겠지. 자, 3의 배수로 구성을 했어. 그럼 36이 되겠지. 그럼 6 때문에 여전히 배반이 안 되지. 4의 배수도 마찬가지. 근데 5의 배수가 되면 5밖에 없는데 그럼 얘랑은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B, 5만 배반인 거예요. 답은 1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있어요. 이렇게 푼다. 그래서 n값은 5일 때밖에는 없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5번부터 이어서 조금 풀겠습니다. 어차피 AB 집합만 잘 표현하시면 금방 나오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는 369 B가 3 이상의 홀수니까 3579인가? 3579 그래놓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옳은 거. 첫 번째 틀렸고 합집합 3579 6 빠졌으니까 틀렸고 교집합 369 6은 아니니까 틀렸고 그럼 4번 5번 중에 하나라는 건데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해볼까? N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지 그지? 5번을 먼저 판단해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요거 두 개를 합집합하면 3576인데 그러니까 679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원소 5개죠. 누구냐면 1, 2, 4, 8, 10 맞죠? 답이 5번이네요. 답이 5번이 된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나열을 하는데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해보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여기 이 자리가 3명 중에서 얘가 가장 작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키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요렇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일단은 1이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1이 가운데 들어가면 어차피 어떻게 나열돼도 항상 세 번째에 있는 애가 제일 작았을 거야. 그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까지. 자, 두 번째는 여기에 2가 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에 2가 들어가면 1은 양옆에 올 수가 없습니다. 2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1은 무조건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양옆에 3, 4가 들어가는 2팩토리얼까지. 3 또는 4는 가장 작을 수는 없겠죠. 3명 중에서. 전체 가지수는 4팩토리얼까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답은 4팩분의 3팩 더하기 2팩인데 자,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4명을 원래 임의로 나열을 했을 때 여기에 ABC가 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누군지는 몰라. ABC가. 근데 어떻게 나열이 되건 간에 이 3명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 1명은 존재해요. 그죠? 그 녀석이 세 자리 중에서 공교롭게 정 가운데에 놓일 확률은 항상 얼마일까? 세 자리 중에 가운데니까 3분의 1이겠지. 답이 3분의 1이에요, 사실. 실제로 3분의 1이기도 하죠. 24분의 8인데 다시 봐봐. 우리가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기에 어떤 특정한 3명이 있을 거야. 그 3명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항상 있어. 걔가 무작위로 나열이 되면 정 가운데에 놓일 확률은 첫 번째 놓일 확률, 두 번째 놓일 확률, 세 번째 놓일 확률이 당연히 서로 같을 테니 3분의 1이라고. 이게 몇 명인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4명이니까 쉽지 만약에 문제가 10명을 나열을 해. 10명 나열하는데 7번째가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더 작아. 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율적으로는 무조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게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비율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인 거고. 자, 그럼 7번도 어떨까 봐봐. 부모를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자, 원탁 동그라미. 원탁이 왔는데요. 원탁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원순열 딱 떠오르는데 원순열일 필요가 없다. 구분이 될 수도 있다. 원탁 한쪽 모서리에 누가 낙서를 해놨을 수도 있다. 구분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여기 뭐가 없어?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딴 표현이 없어. 사실은 그 표현이 있어도 상관도 없어, 사실은. 그죠? 근데 부모가 이웃하게 앉을 확률이래. 그러면 5명이니까 엄마가 먼저 앉았어. 예컨대. 그러면 아빠가 랜덤하게 아무데나 앉는데 엄마랑 이웃하게 앉을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어? 남은 게 몇 자리야? 4자리 중에서 이웃하려면 2자리겠지. 근데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아빠 입장에서는 이 남은 4자리 중에서 어디에 앉을지 그 확률이 다 동일할까? 이 생각만 하면 된다고. 근데 어차피 다 동일하지. 어차피 4팩토리얼까지. 그래서 4분의 2라서 답이 2분의 1인 거예요. 답은 5번에 있습니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이제 6번, 7번 이런 것들.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그러면 내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방식으로 확률을 구해놓고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봐. 즉 뭐가 되냐면 부모를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게 앉을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전체 가지수는 원래 4팩토리얼 가지죠. 5-1팩토리얼이니까. 근데 부모가 이웃하게 앉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중에 절반의 비율로 이웃한다고. 즉 12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답이. 이거는 이제 확률의 개념이 비율의 개념이라는 거에서 그 비율을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 경우의 수를 그렇게 이제 구하는 조금 아주 독특한 세련된 방법인데 그런 게 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임의로 세 점을 택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밑줄 직각 삼각형일 확률. 자, 그러면 일단은 삼각형 전체는 몇 개예요? 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겠지. 6C3이지 6C3. 그래놓고 너네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세달라는 거죠. 직각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세요? 누굴 기준으로? 지름을 기준으로. 그죠? 지름을 하나를 골라주고 나머지 원 위에 한 점 고르면 직각이죠. 왜냐면 지름의 원주가 이 직각이니까. 자, 그럼 지름이 몇 개야? 지름이 총 하나, 둘, 3개죠.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 몇 개씩 나? 하나, 둘, 셋, 4개씩 나오지. 그러니까 3 곱하기 4죠. 12개죠. 분의 12. 그 다음에 20분의 10이라서 약분하시면 5분의 3 나와요. 답은 8이 나온다. 생각보다 직각삼각형인 비율이 되게 높죠. 넘어갑니다. 9번 해보세요. 8번, 9번은 다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 도형에다가 활용을 한 거야. 도형에 활용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경우의 수를 이제 확률로 조금만 연결시키면 되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 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이 될 확률. 어쨌거나 임의로 고르는 거니까 원래 전체 가지수는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 7C3. 근데 그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일직선상 위에 3점이 놓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 일직선상 위에 3점을 고르는 가지수를 전체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서 1개, 오른쪽에서 2개, 거꾸로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1개를 골라서 푸셔도 됩니다. 이건 어느 쪽으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6건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직선상 위에 3점이 놓이면 이제 삼각형이 안 되니까. 그러니 왼쪽에서 3개를 고르든 4C3을 빼주고 오른쪽에 3개를 고르는 3C3을 빼주고 확률 1에서 빼주면 되죠. 이렇게 1 빼기 삼각형이 되지 않을 확률 해준 거예요.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 10번
1부터 5까지 3장을 동시에 꺼내. 3장 동시 밑줄. 그럼 경우의 수 자체는 5C3이죠. 5C3. 전체는 5C3. 그 다음에 옆에 밑줄 합이 홀수. 합이 홀수가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홀수가 홀수개 써주세요. 홀수가 홀수개.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지만 합이 홀수가 됩니다. 홀수가 그렇다는 거는 1개 있거나 홀수가 3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 3개를 고르니까. 그럼 홀수가 1개면 짝수가 2개인 거지. 즉 홀수 1개, 짝수 2개를 고르는 경우와 홀수 3개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홀수 하나랑 짝수 2개를 고르면 3개의 홀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2개의 짝수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3개를 고르면 3개의 홀수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죠. 답은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11번 쉬우니까 해볼까요? 오늘 내용 좀 쉽지 않나요? 그래도 할만하죠. 새로운 개념도 별로 없고 합집합, 뭐 교집합, 여집합 뭐 이런 게 조금 헷갈리지만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11번 구해봐라. 실근을 가질 확률. 그러려면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것을 만족할 경우의 수를 세면 되죠. 자, 보시면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을 썼고요. a제곱 빼기 8a가 0보다 커나 같다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8보다 커나 같다지, 그지? 근데 8보다 커나 같으면 8부터 20까지니까 13개예요. 답은 20분의 13이겠죠? 답은 뭐 이렇게 나온다. 풀이도 굉장히 짧다. 자, 12번. 정 12면체 주사위입니다. 정 12면체 어떻게 생겼죠? 정 12면체 어떻게 생겼어요? 아는 사람. 정 12면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준호 정 12면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면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약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도 있고 그리기 되게 어렵죠? 여기 밑에도 하나 있고 뭘 그린 건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오각형. 정오각형 12개 어떻게 붙어 있냐면 위에 정오각형 하나 있고 그 오각형이니까 변이 5개자 5개마다 오각형이 하나씩 착착착착 붙어 있어. 그리고 밑에 오각형이고 여기도 착착착착 붙어 있는데 그러면 총 하나, 다섯이자 걔네끼리 딱 낑긴다고 이렇게. 약간 축구공 비슷하게 생겼어요. 축구공하고 좀 다르죠. 축구공은 오각형이랑 이제 육각형이랑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한 개, 5개, 총 이제 12개가 되는. 그게 이제 정 12면체입니다. 근데, 주사위를 눈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12가 되겠죠. 그때, 그냥 주사위가, M. 정 12면체에서 나오는 게 N. 즉, M은 1부터 6까지가 M이고 1부터 12까지가 N이에요. 자, 요런 상태에 우리는 허수 단위 i에 M 플러스 N의 값을 거듭 제곱을 해주고 너가 1이 되길 바란대. 당연히 언제 1이 돼요? 이게 뭐가 될 때? 지수가 어떤 형태가 되면 1이 되죠? 4의 배수가 되면 4의 배수. 그래서 그냥 너네 이거 더해가지고 4의 배수 되는 걸 찾으라는 소리잖아. 그럼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세면 될까? 기본적으로 m과 n이라는 숫자들을 4로 나눈 나머지로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랑 2인 거랑 3인 거랑 4의 배수인 거랑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m 입장에서
4K 꼴이 있고 4K 더하기 1이 있고 4K 더하기 2가 있고 4K 더하기 3이 있다고 합시다. 자, m은 각각 종류별로 몇 개씩 있냐면 4의 배수 1개, 나머지 1, 2개, 왜냐면 1과 5, 2짜리도 2개, 왜냐면 2랑 6, 3짜리가 하나, 3밖에 없으니까. n은 어때요? n은 일단은 4의 배수 자체가 3개죠. 4, 8, 12. 4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도 3개입니다. 사실은 1부터 12는 4의 배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4의 배수의 개수기 때문에 이 종류도 각각 다 동일하게 3개씩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더해서 4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합이 4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하지. 그지? 즉 4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랑 3인 거를 서로 더하게 되면 이제 끝자리가 4가 되면서 4의 배수 되죠. 4의 배수끼리 더해도 4의 배수고. 자, 경우의 수 세볼게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개수를 서로 곱해서 3 곱해서 근데 3이 다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를 싹 다 더해서 6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이게 m 더하기 n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순서쌍의 개수는 6개, 12개라서 6 곱하기 12예요. 산수 다 할 필요 없이 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특강 때는 항상 저녁 때 뭘 먹어야 될지가 고민이네. 나가서 먹기가 좀 애매해서 항상 뭘 간단히 시켜 먹는데 저번에는 들기름 막국수를 시켜 먹었고 그 다음에는 초밥을 시켜 먹었고 그 다음에는 햄버거를 먹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스쿨푸드를 먹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켜 먹을 만한 게 같은 거 먹는 게 좀 싫어서 원장님은 일주일 동안 김치볶음밥만 시켜 드시더라고. 그래서 원장님 왜 도대체 김치볶음밥만 이렇게 패시냐. 심지어 점심에 시켜서 점심에 반절을 드시고 저녁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하나 사와서 그 남은 김치볶음밥 절반이랑 그 컵라면을 같이 드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원장 하는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데 원장님께서는 그게 맛있으시대요. 어쨌거나 김치볶음밥, 스팸 김치볶음밥 맛있지 않아. 사실 뭐 호불호 딱히 없잖아. 근데 일주일 내내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건 난 조금 쉽지 않거든. 근데 본인께서는 이제 그렇게 드시는 게 괜찮다고. 근데 일주일 정도 드시더니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뭐 딴 걸 먹어야겠다면서 뭐 다 바꾸시더라고. 뭘로 바꿨는지 까먹었는데 뭐였더라? 아무튼 약간 또 뭐 그런 류였는데 뭘 먹는 게 좋을까? 왜? 매번 그렇게 드신다고? 지난 1주차 일주일 동안 점심 저녁을 김치볶음밥만 드셨어요. 점심에 김치볶음밥, 저녁에 김치볶음밥. 그 미스 코리아 뭐 있지 그 김치볶음밥 전문점 그 옆에 있어요. 맛은 괜찮아. 나도 가끔 먹어. 근데 매일 2끼씩은 못 먹겠던데. 뭐 어려운데.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율이 뭐 먹을 거니? 토스트? 주로 토스트를 먹니? 그냥 간단하게? 아니야? 오늘은 토스트가 땡겨? 지난 화요일은 뭐 먹었어? 컵밥. 저희 컵에 빠진 뭔가 거기? 괜찮아? 뭐 얼마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서 먹으면 이제 이 시간에 급식이들하고 너무 막 부대 끼면서 먹어야 돼서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켜 먹는데 시켜 먹으면 최소 배달 주문 금액이 있죠. 그래서 막 2만 원 시켜야 배달해주고 조금 그것도 힘들어서 늘 고민이야. 그러니까 어제 복날인데
삼계탕 먹었나요? 복날인 줄 몰랐나요? 선생님 어제 복날이라서 고3들 치킨 사줬는데. 수업 끝나고 9시 50분에. 어쨌거나 4개를 꺼내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수의 합이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해? 뭐 1, 2, 3, 4 이런 거 뽑으면 괜찮잖아. 그지? 그럼 1, 4랑 2, 3이랑 합치면 같으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 1, 2, 4, 5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1, 2, 4, 5. 그러다 보면 니네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개를 막 나열하다 보면 이거는 약간 이런 구조로 생겼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뭔가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맞죠? 4개의 수가 대칭적으로 존재하면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더한 거랑 나머지 2개 더한 게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합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중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점이 일치하는 거야. 너네가 수직선상 위에 4점을 딱 찍었을 때 2개 중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2개 합이 일치한다고. 합을 2로 나누면 중점이니까. 그지? 기하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대칭 축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고. 자, 1부터 지금 7까지가 있죠. 1, 2, 3, 4, 5, 6, 7. 별거 아닌 문제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야. 봐봐. 요거 대칭축을 기준으로 몇 개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2, 3, 1, 4 하나밖에 없죠.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대칭축 내가 조금씩 옮겨볼게. 이번에는 대칭축이 여기로 가자. 몇 개 있어? 1호, 2, 4 하나밖에 없죠. 자, 1 더하기 1 쓰세요. 1 더하기 1 난 쓸 손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이면 몇 개예요? 3, 4, 2, 5, 1, 6 몇 개? 3개죠. 3개. 그치? 1 더하기 1 더하기 3이네. 아니다. 잠깐만. 요거일 때가 3, 4, 2, 5 3, 4, 2, 5도 있고 3, 4, 1, 6도 있고 그 다음에 1, 6, 2, 5도 있지 않나? 그지? 대칭인 거니까 요렇게 있고 하나 그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도 있죠. 이렇게. 그 총 3개입니다. 3개. 사실은 어떻게 고르시면 되냐면 너가 대칭축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그냥 2개를 고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되겠지. 대칭이니까. 대칭을 고를 때는 양쪽을 고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한쪽만 고르는 거야. 한쪽 고르면 나머지는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3C2가 된다고 사실은 3C2. 그래? 그럼 이제 상당히 일반화를 많이 했어. 자, 여기로 옵시다. 얘라고 다를까? 얘도 3C2가 되겠죠. 왜냐면 대칭축이 여기여도 이쪽에서 고를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여기로 넘어가면 대칭축이 여기일 때랑 다를까? 아니겠지. 얘도 몇 개야? 3개지. 그럼 뭐가 되겠어? 1, 1, 3, 3, 3, 1, 1이 되겠죠. 아까 1, 1, 3, 3까지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봐봐. 1, 1, 요게 3, 3, 3, 1, 1. 끝이죠. 이렇게. 1, 1, 3, 3, 3, 1, 1이 됩니다. 답은 4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14번 볼게요. 사실 13번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방식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경우를 뭘로 나눴어? 대칭, 축을 가지고 나눴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세는 방법 자체는 니네가 막 졸라 써도 한 13개 못 쓰겠니? 13개 금방 찾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틀리는 거고, 그럼 이게 놓치지 않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세느냐가 이쪽은 되게 중요한데, 나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 세는 게 괜찮더라. 뭐 너네 입장에서는 합이 5인 거, 뭐 합이 6인 거, 합이 7인 거 이런 식으로 세셔도 돼요. 그게 결국에는 대칭축을 가지고 센 거나 다름이 없어. 근데 난 대칭축을 눈으로 보여준 거지, 그지? 자, 5명의 학생을 3개 조로 나누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같은 종류 나온 2사람이 한 조, 남은 한 사람이 별도의 한 조가 된대. 밑줄 한 번의 가위바위보로 조가 결정될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나와요?
결론이 5명이 각각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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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몇 가지야? 3의 5승가지에 3의 5승가지. 전체 가지수는 3의 5승가지구나. 자,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2명, 2명, 1명이 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2명, 2명, 1명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 자체가 몇 가지지? 5명 중에서 2명 고르고 남은 3명 중에서 2명 고르고 1명 고르고 둘이 서로 조의 크기가 같으니까 2팩분의 1 하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 이거를 조편성이라고 부른다고. 이거 공수 내용이야. 원래 이렇게 해. 5개 중에 둘 고르고 3개 중에 둘 고르고 얘는 왜 나눈다? A, B, C, D, E인 거랑 C, D, A, B, E인 거랑 사실은 같은 조편성이지. A, B랑 C, D랑 같은 조. 그 다음에 나머지 E가 혼자 조. 그지? 그래서 둘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요만큼 나누게 돼 있어.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는 이것만 이제 나뉜 거야. 이렇게. 근데 누가 뭘 냈는지는 몰라요. 가위바위보일 수도 있지만 얘네가 이것에 나열될 수도 있지. 이렇게. 크기 가지수가 몇 가지겠어? 얘네를 나열하는 3팩토리얼 가지라고. 이게 어느 자리로 들어간다? 분자로 들어간다. 분모 분자가 된다. 끝. 넘어갑니다. 15번은 뭐 설명할 거 없죠. PS 더하기 P 공집합은 1 더하기 0이니까 1. A 합집합 B의 확률은 당연히 0부터 1 사이겠죠. 어차피 A 합집합 B도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마지막 디귿번 PS는 1인데 PA 더하기 PB가 항상 PS보다 P1보다 커나 같다? 당연히 아니죠. PA, PB 둘 다 뭐 0.1일 수도 있잖아. 0.1 더하기 0.1보다 꼭 클 필요 없지. 그런 이야기고. 자, 16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 문제 뭔지 아니? A, B 각각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주고 A의 원소의 수 예를 들면 20개, B가 15개, 전체 집합이 30개야. 그럼 이제 교집합 최대인 거는 쏙 들어갈 때가 15개인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최소인 거는 얘네가 최대한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몇 개더라? 얘가 20개랑 15개니까 5개는 겹쳐야 되죠. 그죠? 20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요 문제인데 자 보세요. PA는 3분의 2야. 3분의 2. PB가 5분의 2야. 5분의 2.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자, X라는 거는 당연히 둘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작은 쪽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사실은 너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당연히 X는 5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포함될 때가 이제 5분의 2인 거고 그때가 최대인 거고 두 번째는 전체 집합 입장에서 전체 집합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P, 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하게 되어 있냐면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빼기 X 작거나 같다 1. 그래서 부등식이 1개, 2개, 3개인 거예요. 최대 최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한다? 교집합이 A, B에 포함되기 때문에 A, B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에 포함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집합보다는 합집합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풉니다. 이 풀이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풀 때 공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5까지인데 우리가 각각 하나씩 꺼내는 거고 1부터 5, 그 다음에 1부터 7 두 카드에 적힌 밑줄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10 이상인 사건이 있고 5의 배수인 사건이 있는데 또는인 거지. 또는 그럼 10 이상인 걸 세주고 5의 배수인 걸 세주고 둘 다 만족하는 거를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할 거야. 지금 A는 1부터 5고 B는 1부터 7인데 첫 번째 10 이상인 거 몇 개 있지?
순서상 10 이상. 이쪽이 제일 작은 게 3, 7부터 4, 6, 5, 5까지 있는 거 아닌가? 이 3개밖에 없죠. 합이 7, 합이 1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합이 5의 배수인 거. 합이 5의 배수인 거는 합이 5일 때, 10일 때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거든. 합이 5인 거는 1, 4, 2, 3. 10 이상이면 4, 7 이라고 되는 7 이상이네. 맞다. 그러네. 맞아요. 이렇게 세야겠다. 그러면 3, 7, 4, 7, 4, 8, 5, 7, 5, 8, 뭐야 이거? 5, 6, 5, 6, 7, 6, 5, 6,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총 몇 개냐면 10개 되는 거 맞나요? 요게 지금 합이 10 이상. 자, 5의 배수인 게 1, 4부터 4일까지 4개. 그리고 10의 배수인 게 3, 7, 여기 있죠. 10의 배수인 게 너. 정확히 이제 4개 있죠. 4개. 그러니까 5의 배수인 건 이것도 4개. 3, 7부터 6, 4까지 4개가 있다.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에다가 얘를 더하고 얘를 빼주면 돼. 근데 어떻게 더해도 되냐면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더하기 너 빼기 너인 거지.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빠져도 되죠. 그죠? 이미 10의 배수인 거는 10 이상인 거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10 이상인 거에다가 5의 배수인 것만, 그러니까 합이 5인 것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14개 나오죠? 14개. 왜 5까지죠? 그러네. 이렇게. 요게 맞죠? 그러면 6개 더하기 4개. 원래는 6개 더하기 4개 더하기 3개 빼기 3개를 한다. 왜 합이 10이 되는 거를 다시 빼줘야 되거든. 분의 나누기 35죠, 35. 7분의 2 나오나요? 답은 1번에 나온다. 자, 18번 보세요. 18번은 평가원 4점짜리 문제였는데 요게 이제 잘 보면 1과 1이 서로 같죠. 그지? 근데 임의로 4개를 꺼냈고 임의로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배열된 순서에 따라서 A보다 B가 커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배열될 확률. 자, 거기 11 써 있는 거 있지? 1 밑에다가 작게 A, 1 옆에다가 작게 B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1을 끼리 구분을 지을 겁니다. 1A, 1B, 2, 3, 4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고 4개를 꺼낼 거야. 첫 번째는 1A랑 1B랑 둘 다 뽑힌 경우에다가 플러스 2개죠. 뭐 2, 3 이렇게. 그럼 나머지 2개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니까 3C 2인 거야. 그래서 얘는 골랐다 치자. 그럼 이 상태에서 대소관계를 만족하게 나열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몇 가지야? 여기서 지금 요렇게 나열되면 괜찮지. 근데 얘네끼리 자리를 바꿔도 괜찮지. 그래서 2가지 경우에요. 이만큼. 자, 두 번째는 1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그럼 1A일 수도 있고 1B일 수도 있는데 그럼 2C1이죠? 곱하기. 근데 요게 대소관계를 만족하게 나열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는 지금 1A와 1B가 자리를 바꿔도 괜찮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냐면 6 더하기 2라서 8가지 나와요. 자,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5개 중에서 먼저 4개를 골라. 5C 4. 그리고 자유롭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4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답은 너분의 너가 됩니다. 120분의 8 나오죠? 30분의 1 나오나? 15분의 1 나오죠?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8개의 초코 쿠키, 12개의 치즈 쿠키.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초코 쿠키, 치즈 쿠키들이 서로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죠. 언급 자체가 없어요. 즉 얘네끼리 구분이 되든 안 되든 확률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전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이것들을 다 서로 다르게 보고 뽑아주면 된다고. 원래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20C2가 되겠지. 20C2. 전체 가지수는 20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가지수. 근데 20C2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20개의 쿠키 자체를 서로 다 다르게 간주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모두 초코 쿠키가 되려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8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분자가 8C가 된다고 일단. 또는 모두 치즈 쿠키. 그러면 12C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확률의 덧셈 정리의 특징은 뭐냐면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때 A 더하기 B 빼기 A 교 B를 한다고. 근데 조건상 A 교 B는 뭐가 돼야 되냐면 두 개를 뽑았는데 모두 초코이면서 모두 치즈라는 거야. 그럴 수는 없겠죠. 여기서의 두 사건 A, B는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더 뺄 일은 없다. 답은 그냥 이겁니다. 넘어가도 되죠? 20번 해보세요. 20번 쉽습니다. 두 여학생이 연속하여 면접을 보지 않도록 사실은 총 7명을 나열하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지?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7명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원래 7팩토리얼 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그냥 빼줘도 괜찮고 그냥 정말 이웃하지 않게끔 해도 돼요. 남학생 5명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여학생은 사이사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남학생 5명이 나열될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까지, 사이사이 여학생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6 곱하기 5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약분되죠? 7분의 5 나오죠. 답은 10이 나옵니다. 10. 넘어갑니다. 여사건의 확률. 자, 21번 보시면 N개의 흰 바둑돌과 15개의 검은 바둑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고 밑줄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 우리가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이니까 둘 다 검은 바둑돌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가 흰 바둑돌이 N개고 검은 바둑돌이 15개인데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N 더하기 15C2가 되겠죠. 분의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일 확률이 38분의 17이라는 거는 둘 다 검은 바둑돌일 확률은 38분의 2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둘 다 검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15C2. 그와 같은 확률이 1 빼기 뭐가 되냐면 38분의 17이 된다. 이렇게 한다. 자, 계산해 보시면 15C2가 얼마야? 15 곱하기 7인가? 여기가 38분의 아까 21이었죠? 약분되죠? 잠깐만. 곱할까 그냥? 곱하자. 얼마 곱하면 돼? 5 곱하면 되죠. 맞지, 그지? 5 곱하면 서로 같죠, 분자가? 그럼 분모가 같아야지. 이거 얼마야? 100. 너가 38 곱하기 5니까 2로 하면 10 곱하기 19 되나? 10 곱하기 19.
10 곱하기 19는 2분의 20 곱하기 19인가? 2분의 20 곱하기 19는 20c인가? 즉 20이 n 플러스 5네. 이렇게 끝. n은 15가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2번 한번 해볼까요?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3개,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전체 가지수에서 앞면이 몇 개 나온 거 빼면 돼? 앞면이 안 나오거나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2의 4승가지예요. 앞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면이 나오지 않고 뒤만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뒤 있으니까. 그지? 앞면이 하나고 뒤 3개인 건 앞, 뒤도 있지만 뒤, 앞, 뒤도 있고, 즉 앞 1개와 뒤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인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끝이죠? 둘이 더하면 5, 16, 1에서 뺀다. 6건의 확률입니다. 답은 16분의 11이 나와야 돼. 3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네가 여사건을 쓰는 데는 조금씩 익숙해져. 보니까 아, 이건 여사건이 편하네. 이건 그냥 하는 게 편하네. 이런 판단들은 슬슬 하기 시작해. 근데 문제가 풀이가 한 15줄, 한 그 정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딱 확률 구해놓고 답을 딱 쓰거든? 근데 사실은 여사건이었던 거야. 이래서 안 빼가지고 틀려. 이런 경우가 29, 30에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의 호흡이 길어졌을 때.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니네가 여사건을 풀기 시작하면 문제다. 개 크게 여사건이라고 써놓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래서 꼭 뺀다고. 이래서 안 빼서 틀린다니까. 다 구해놓고. 진짜 난 이 문제를 99.9%를 풀었는데 이래서 안 빼서 답이 잘못 나와요. 29, 30은 단답형이거든. 그러면 어쨌거나 답이 나온단 말이야. 뭐가 숫자가. 그러면 속상하죠. 속상하게 그렇게 틀린 경우가 많아. 나중에 경험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 맞다. 선생님이 특강 때, 아, 씨발, 맞다. 여사건. 생각이 날 거예요. 당해봐야 알아. 아직은 모를 거야. 자, 그 다음에 24번은 조금 쉽고 23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부터 30인데 꺼냈을 때 밑줄 6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공을 꺼낼 확률. 6과 서로 소라는 거는 나는 어떤 수를 말하는 거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전체에서 뭘 빼주면 될까?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거를 빼주면 되죠. 그럼 전체에서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다시 6의 배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즉, 자, 일단 2의 배수를 세보시면 15개, 3의 배수를 셌더니 10개, 6의 배수를 뺐더니 5개, 이거를 30에다가 나눠주고 전체 확률 1에서 뺀다고. 표현 자체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잖아. 이거를 A라고 부르고 이거를 B라고 부르면 문제에선 A 교 B를 물어보는 건데 아닌 거를 찾는 것보다 2의 배수인 걸 찾는 게 편하죠. A의 여사건. 너도 B의 여사건을 찾는 게 편하다고. 즉 이거를 구한다고. 너의 여사건. 요걸 구한다고. 너를 1에서 뺀다고. 짠. 이거 한 거예요. A 여사건 더하기 B의 여사건, A 여사건, B의 여사건의 교집합, 곱사건.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숙제는 저번보다 쉬울 거예요.